자, 에이프릴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한 1년 만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다시 아주 강력한 흐름 보이고 있죠. 자,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작년도 요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죠. 작년 6월 달에 추천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잊고 있다가 지금 1년 만에 다시 다루게 되는 기업인데, 자,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2023년까지는 바이오 완전 암흑기였었죠. 그러니까 천하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도 바이오 암흑기 때 뭐 힘못 쓰고 헤매고 있던 그 시절에도 주가가 내리고 있지 않고 버티고 있던 몇 안 되는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그때도 이유가 있었고 지금 올라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가 있었죠. 먼저 예전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24년대 바이오주들이 완전 암흑기를 보이고 있던 시기에도 이 에이프릴 바이오견은 이렇죠. 여기도 최근에도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어김없이 매수세가 들어가지고 당겨 올려버리고 당겨 올려서 이 라인만 맞춰서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 들어갔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당시에 기술 이전이 가장 유력한 종목으로 지목이 되던 게 이 종목이었죠.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이 종목 다음 순서로 지목이 됐던 종목이 최근 와장창 올라 들어갔던 GI 이노베이션,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얘가 에이프릴 바이오 그 다음에 지목되는 거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회사가 있는데 유한양행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바로 이 유한양행과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알러지 신약. 그리고 이 에이프릴 바이오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2대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인 상태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크게 터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분을 팔아서 차익 실현을 했죠. 그래서 200억이 넘는 미리 앞을 내다보는 이 유한양행의 한 수가 빚을 발한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다 끝났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런 거 사다가 그러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회사들로 투자가 계속 또 재투자가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이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유한양행이 찍어서 키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업계 내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올라 들어가는 경우는 그제서 이제 특징주로 한번 어저께 특징주로 잡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투자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보고만 있든지 사든지 뭐 이렇게 지금 뭐 이게 무슨 레포트일까요? 뭐 희한한 레포트를 지금 내놓은 게 이제 앞에 보이는데, 자, 이 아래 내려가서 보시죠. 같은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는 겁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임생 기대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이 지금 APB A1, APB R3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상장 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 시장에 상장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 이전하겠다, 옛날 종목들은 그러죠. 근데 근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되기 전에 이미 기술 수출 벌써 다 해버리고 그리고 상장되는 종목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얘를 주목했던 이유 자체가 상장 전에 이미 신약을 벌써 하나 성공하고 들어온 거예요. 상장 전에. 상장 전에 하나를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 수출 들어간 게 이거야. 그래서 아래쪽에서 저점 잡고 다시 들어간다 해서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태어났죠. 기술 이전 뉴스 나오고 쭉 올라 들어갔던데, 이때 기술 이전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올해 임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도 이미 이 회사는 벌써 돈이 들어가서 흑자인 회사예요. 자, 들어가서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미 이렇게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래서 작년에 이미 기술 이준료들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벌써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상장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흑자 전환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상 단계치에 전개됨에 따라서 이익이 다시 이렇게 크게
올라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들어는 거죠.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캠, 이제 이 중에서 얘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리가캠을 따라가는 형태의 종목이 됩니다. 얘도 ADC도 같이 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았냐 하면 예전에 리가캠 바이오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리가캠 바이오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 바이오사 전체를 합쳐서, 제약사도 합쳐서입니다. 저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종근당, 녹십자 뭐 이런 큰 회사들 다 포함을 해서, 한미약품까지 포함을 해서요, 한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술 이전을 한 회사가 리가캠 바이오죠. 그래서 금액으로는 알테오젠, 건수로는 리가캠, 계속해서 수없이 설명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리가캠이 예전에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리가캠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 또 그 유명한 기관의 의심병이죠. 의심병. 중국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이 리가캠이 초기에 쭉 나왔던 기술 이전의 대부분이 중국 기업에다가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다 기준했다고 그 새끼들은 뭘 믿는 새끼들은 뭐 믿을 만한 새끼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또 그렇게 갖다 댄 거죠. 그러다가 뒤쪽에 이 리가캠이 초기에는 그렇고 뒤쪽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에다가 기술 이전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깔아버렸던 게 이거죠. 중국. 그냥 맨날 중국에다가 기술 이전 나오기만 하면 깔아뭉개버리고, 나오면 깔아뭉개버리고 이 지랄을 하다가, 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에다가 제약 기술 이전을 했는데도 집어로 못 주고 또 깔아버리는 형태죠. 요런 거를 복사를 한 기업이 바로 이 에이프릴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이프릴, 지금 이 증권사의 분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APB, A1, R3 요 두 개가 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한 종목들이에요. 이게 한 물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버뮌에 기술 이전을 했고, 자, 에이프릴 기술 이전을 이렇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임상에 들어가면서 마일스톤이 이제 계속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거 바이오 신약자 갑상선 암병증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답에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또 메시 치료제도 있습니다. 올릭스가 터뜨리고 D&D 파마텍이 지금 기대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그 메시 치료제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에 했다. 이게 나오죠? 나오고, 요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버뮌에다가, 요거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에버뮌에다가 또 기술 이전을 하고,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에버뮌에다가, 자가 면역질환 후보물질 APB R3를 기술 이전, 룬드백의 A1,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이름이 날려지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아니다. 큰 회사들이 아니다. 이러고선 지금 얘를 지금 까버렸던 거거든요. 큰 회사들이 아니라고. 예, 상대가 그렇게 큰 회사들이 아니고 이렇게 깐 회사들이 꽤나 많이 있죠. 저쪽에 뭐 계약 내용이 의심스럽고 시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걔가 그걸 뭘 믿고 뭐 이래서 얘 같은 경우도 빅파마가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깠어요. 이제 요 두 개의 신약 중에서, 자, 이 두 개의 신약 중에서, 자, 밑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신약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에버뮌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 쪽에 가깝습니다. 에버뮌은. 그래서 이 에버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아주 회사 키운 다음에 그걸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리즈 C를 유치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 에버뮌이 시리즈 C 유치를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겁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는 이 물질이 성공할,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성공할 것 같다라는 이 기대 가지고 요거 가지고 키워가지고 이 에버뮌의 회사를 매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을 잣대를 댈 수도 있죠. 문제는 이 룬드백의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 이전의 기술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룬드백이 시가총액 60조짜리 회사입니다. 60조짜리 회사. 우리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얼마 하고 있죠?
우리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이게 우리 알테오젠이 이 압도적으로 좋다 그러는 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26조 하고 있잖아요. 이 알테오젠보다 2배 이상 더 큰 회사예요. 더 이상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더 뭘 바라는 거 있는 건데? 아니 이 정도 회사가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시총 4,900억이에요. 기술 이전 두 개 합쳐가지고 1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7천억짜리 하나, 5천억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했거든요. 1조 2천억짜리를 한 회사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전에는 지금 저 밑에선 지금 시가총액 3천억대 이런 데서 지금 놀고 앉아 있었잖아요. 이거 2천억대 3천억대 1조 2천억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상대 회사가 글로벌 빅파마가 아니다. 시총 60조짜리 회사인데 빅파마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까내려가요. 완전 개수작 부린 거죠 또. 그렇죠? 또 개수작 부린 거야. 이거 또 개수작을 부렸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다시 전고점까지 들어오고 알테오젠이 다시 위로 들어오고 리고켄바이오는 거의 전고점까지 다 들어왔죠. 알테오젠은 신고가 났고요.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제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잠자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당연히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은요? 제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연히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기술 이전이 1조 2천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한 개. 근데 그게 임상 기대감이 성공이 거의 지금 나가리 반환된 것도 아니고 성공 가능성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임상 순항 중입니다. 순항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말선 들어온 거 가지고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어 있고 이제 이거 이제 앞당기로 나가게 되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돼 있거든요. 전망치는 이렇게 때려놓고 주가는 빅파마가 아니라고 깐 거야. 그럼 어느 쪽이 맞냐는 얘기죠. 임상 성공해가지고 말선이 계속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빅파마가 아니라가지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결국에는 장난쳤던 얘기죠. 또 늘 바이오에 나오는 꼬투리 잡고 트집 잡아가지고 깨트려 놓고 그리고 돌아 들어가고 내가 살 때는 기대, 네가 사면 우려. 지금 바이오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 들어온 종목들이 다 그러죠. 그러고서는 우려 그래놓고 이제 이러고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른 거 이제 그렇죠? 알테오젠 신고가, 리가캠 신고가, 임박 이러고 이제 유한양행 당기고 뭐 또 당기면서 이제 되돌아 들어와 가지고 당겨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정도라 그러면 다시 보여드리죠. 기술 이전한 규모가 1조 2천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 회사는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실탄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알테오지나 리가캠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뭐 더 이상 뭘 볼까요?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ADC고요. 항체 접합.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도 나죠? 대사이란 메시 치료제도 하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있고 더 뭐 필요해?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이에요. 이게 이제 5천억이야. 이게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1조 2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고 실탄도 충분하고 임상도 성공할 것 같고 플랫폼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항체 바꿔가지고 이제 적용증 확대해서 들어가는 것도 쉽고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신고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서 제가 우리 기관놈들 진짜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계속해서 욕하고 바이오 할 때마다 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빅파마가 아니다. 60조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시총 60조가? 참 진짜 가짜는 놈들이죠. 자, 간다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이 정도로 검증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밑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라이브 시간에는 이미 벌써 나갔어요. 이 종목이 이거 에이프릴 바이오. 자, 라이브 시간에 벌써 나가고 이제 요게는 지금 조금 늦었죠.
이제 위쪽에서 지금 돼 밀려 내려니까 지금 완전 돌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선 분할 매수 감안하고 붙으셔야 돼요. 예, 붙으셔야 됩니다. 앞에 지금 비교되는 케이스들을 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ABL, 알테오젠, 니가캠, ABL까지 흑자 전환을 못 돌고 있는데 얘는 벌써 돌았어요. 회사 크기가 워낙에 작기 때문이죠. 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돈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예. 충분히 갈만하죠? 애플리바이오였습니다. 붙이고 신고가 목표로 들어갑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적 우량주들 사서 묻어두면 그냥 알아서 올라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강세 돌아 들어가는 종목들 시장 주도적으로 올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죠. 저희 천재투자TV. 로봇 때 로봇 잡아드렸고, 양자 때 양자 잡아드렸고, AI 때 AI 잡아드렸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주 잡아드렸고, 정책 테마주 잡아드렸고,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원전 잡아드렸고, 전력 설비도 잡아드렸고, 다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가는 것 같은 것도 그날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아니 뭐 칼같이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는 24명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주특기 발휘를 해서 종목들 지금 다 다른 방향으로 침투 들어가서 수익 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이닉스 뭐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고, 알테오젠, 니가캠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분야로 계속 뚫고 들어가서 계속 세력주들 치고 나오는 종목들 잡아서 이익 내드리고, 요런 거 깔아놓고 이런 거 이렇게 깔아놓고 앉아있으면 개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깔아놓고 있으면 이런 거 그냥 사버려도 되거든요. 뭐 망설일 건 뭐 있어? 한 종목 정도 조금 까진다 그래봐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올해는 꼭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